소스윗한 예불리님들 예하. 오늘은 강아지 십자인대 수술 중에서 CTWO, TPLO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는 보호자님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어떤 수술이 환자한테 맞춤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CTWO, TPLO 이런 수술 개념 굉장히 어렵죠. 오늘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십자인대로 검색하셔서 이전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강아지 십자인대 질환은 사람과 달라요. 사람의 무릎의 형태, 무릎 각도에는 TP라는 각도가 없고 5도인데 강아지는 이게 22도, 27도, 우리 소형견 친구들은 30도가 넘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이런 TPA라고 하는 각도가 있어서 수술을 안 하게 되면 계속 밀려요. 인공인대로 묶어도 각도가 있어서 섬유화가 안 된 친구들은 다시 또 밀려요. 누군가에게는 인공인대가 충분한 수술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절골 수술이 맞춤 수술이고요. 그런 절골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처럼 각도를 없앤다. 고평부 각도가 5도인 평균 사람처럼 만드는 수술이 CTWO, TPLO, CBLO 여러 개념의 절골 수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환자는 8살 된 아이고 십자인대 진단을 받고 수술을 위해 방문해 주셨어요. 나이가 8살이고 활동량이 굉장히 많고 반대편도 약간의 불안정성이 있어서 보호자분과 상의 후에 조금 더 아이가 활발하게 마음껏 뛰어놀기 위해서 절골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인공인대가 아니고요. 슬개골 탈구 수술은 다른 병원에서 한 거였어요. 핀이 조금 길게 남아있죠. 뼈 형태와 모양을 보는 게 중요한데 여기가 약간 이렇게 납작하죠. 여기가 다른 정상적인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슬개골 탈구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여기가 많이 납작해요. 슬개골 탈구 수술을 했다고 꼭 여기가 이 정도로 납작해지는 건 아니고 뼈 형태와 모양, 그 다음에 뼈를 옮기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여하튼 현재 시점에서 이 아이는 뼈가 1cm가 남짓이죠. 12mm. 그러면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그럼 사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인공인대를 했을 것 같아요. 뼈 형태가 너무 작아서 수술이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하지만 인공인대로 하게 되면 임시로 섬유화를 시키는 거다 보니까 결국 미세 움직임이 생겨서 계속적으로 관절염이 진행할 가능성이 크죠. 경사가 말하는 건 이 경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수술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진이 수술 후 사진이에요. 그래서 수술 후에는 거의 각도가 사라졌죠. 그리고 뼈가 이 부분이 절골이 됐었는데 뼈가 예쁘게 잘 붙었죠. 뼈 크기는 작아요. 뼈 크기는 작은데 거기에 맞춤 기구를 사용한 거죠. 예전에 없는 1.5 기구를 사용해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 전후를 비교해 보면 수술 전에는 이런 식으로 경사가 있었는데 경사가 있다는 얘기는 원래는 이렇게 사람은 이게 거의 5도 정도 이 경사가 거의 없는데 경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술 후에는 아예 사라졌어요, 경사가. 그래서 수술 후에는 경사가 아예 사라진 모습을 보이고 수술 직후 사진은 보면 이런 식으로 뼈 조각들 뼈가 안 붙은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 수술 후에 이제 2개월이 지나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런 식으로 뼈가 다 붙었죠. 여기 보면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뼈를 잘랐던 여기 보였던 이 선들이 이제는 안 보이죠. 이런 게 여기 보이던 시꺼먼 부분들이 다 사라졌죠. 뼈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2개월 만에 뼈가 붙고 치료 종료할 수 있겠죠. 뼈가 붙은 후에 경사가 다시 안 좋아지거나 경사가 다시 바뀌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죠. 뼈는 영구적으로 경사를 바꾼 거라서 이 아이는 영구적으로 TPA라고 하는 각도가 교정이 되었고 치료가 종료되었죠. 그럼 평생 십자인대가 없어도 되는 환경에서 밀림 없이 살아요. 다만 십자인대가 안쪽으로 돌아가는 걸 막아주진 않기 때문에 정강이뼈가 그 부분은 재활이 좀 필요한 상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술 전에는 이 슬개골 위치가 이 정도였거든요. 이것도 약간 슬개골 탈구를 해서 약간 낮아진 걸로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였어요. 근데 수술 후에 보면 슬개골 위치가 좀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CTW 수술의 어떻게 보면 생체 역학적으로 단점이 되는 건데 뼈를
우리가 옮기려고 하는 각도가 여긴데 뼈를 자르는 위치는 이 밑에 쪽에 있어요. 거리가 좀 멀죠. 여기 각도를 옮기고 싶으면 이쪽 뼈를 잘라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가 관절이니까 관절과 떨어진 밑에 쪽 뼈를 자르는 게 CTW고, CTW라는 수술은 이 뼈 조각을 버려요. 그러면 이 뼈랑 이 뼈를 연결할 때 각도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죠. 왜냐면 뼈는 잘라서 버렸으니까. 지금은 뭐 그 뼈를 그냥 다시 이식한 거고, 여하튼 뼈를 잘라서 버려서 각도를 옮기는 수술이고, 옮기려고 하는 각도는 여긴데 실제 뼈를 자르는 곳은 밑이다 보니까 그 차이만큼 슬개골이 밑으로 끌려 내려오게 되고, 정강이 뼈의 축이라고 하죠. 이런 생체 역학적인 축이 지금 이 친구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변했는데 조금 더 앞으로 변할 수 있어요. 특히나 만약에 뼈를 밑에 쪽을 자를수록 이거는 되게 현저하게 심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뼈를 CTW 수술을 하는데 절골은 최대한 위쪽일수록 좋거든요. 만약에 절골, 뼈를 자르는 위치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뼈의 축이 심각하게 변하기 때문에 수술로 인해서 생체역학적으로는 불안정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럼 CTW의 장점이 뭐야? 이 환자 보시면 돼요. 이 환자 CTW 수술 제가 왜 했죠? 각도가 너무 작으니까, 뼈가 너무 작으니까 1cm니까 CTW 한 거예요. 여기 TPLO 소 중에서 제일 작은 게 TPLO 톱날로 뼈를 자르는 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9.5라서 뭐 뼈를 자를 수가 없어요. TPLO 기구는. 그래서 인공인대를 하거나 절골 수술을 해야 되는데, CTW 수술을 해야 되는데 CTW를 했다. 그러면 수술이 어렵죠. 완전 어려워요. 뼈가 작아서 수술 마칠 때마다 다시 하기 싫어요. 너무 작아서. 이런 1cm 되는 곳에다가 뼈를 맞추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수술할 때 사용한 이 기구가 영국 회사 제품이에요. VI라고 하는 영국 회사의 1.5 TPLO 플레이트를 써서 CTW 수술을 한 건데, 영국 회사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영국이나 유럽이나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뭐 작은 개는 인공인대 다 해요. 이건 건 아니에요. 영국 회사 제품이니까. 생체역학적으로는 분명히 이 수술이 동일한 개념이 적용이 돼요. 아주 초소형견조차도 2kg, 3kg 아이들도 제 경험에 의하면 인공인대보다 CTW가 회복이 훨씬 빨라요. 수술이 어려워서 그러지. 다시 하기 싫을 만큼 어려운데 수술 후 2개월 후에 만났을 때 너무 행복해져요. 아이가 너무 잘 걸어서. 자, 이번에는 TPLO 환자 한번 볼게요. 이 환자는 3살이에요. 3살의 십자인대라니 절망적이고 슬프죠. 나이가 3살인데 그러면 외상이 있었나 보다. 아니요. 외상에 의한 십자인대는 거의 없어서 제 경험으로는 비숑이 좀 많아요. 비숑이 어린 나이에 좀 많고, 원래 중대형견에서도 리트리버가 3, 4살에도 많아요. 자, 십자인대 3살이니까 뭐 인공인대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3살에 인공인대 하면 7살, 10살 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관절염이. 그래서 십자인대 수술을 절골 수술하기로 했어요. 경사가 어마어마하네요. 이걸 되게 스티프하다 그러거든요. 경사가 너무 높아요. 상급자 슬로프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아이들은 소급자 슬로프로 태어나고 어떤 아이는 상급자 슬로프로 태어나고 사람은 5도로 태어나고,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상급자 슬로프. 이게 슬로프가 경사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서로 밀려나려는 힘이 만성적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외상 때문에 끊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아이의 십자인대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런 스티프한 경사가 높은 십자인대겠죠. 아까 수술했던 아이는 형태와 모양이 이렇고 센치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아이는 TPLO는 불가능하다. 톱날이 안 들어가서. 이런 아이한테 TPLO 성공했다라고 해서 만약에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수술을 한 거예요. 자, 이 수술은 이 환자는 형태랑 모양이 좀 달라요. 뼈는 굉장히 경사는 TPA 경사는 굉장히 높은데 일단 뼈 직경도 꽤 나와요. 2cm. 저는 2cm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1mm 정도 직경이 나오고 이 앞쪽에 이런 모양도 있어요. 튀어나와 있는 경골 조면 모양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TPLO 하기 충분한 사이즈죠. 자, CTW는 뼈를 여기를 잘랐어요. 그래서 문제라 그랬어요. 옮기고 싶은 각도는 여기인데 뼈를 여기를 자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변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축이 변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부작용. TPLO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사가 높은데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오죠. 경사가 아예 이제 마찬가지로 없어졌는데, 우리가 옮기고자 하는 경사가 이 부분이었는데 뼈를 자른 부분이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원형으로 된, 반원형으로 된 이런 톱날을 쓰는데 이런 식으로 자른 거예요, 뼈를. 그러니까 이 센터가, 이 톱날의 센터가 관절 안에 위치하죠.
그래서 우리가 옮기고자 하는 목표로 하는 옮기려고 하는 경사와 이렇게 그 선상에 있어요. 뼈를 자르는 곳의 중심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변이는 생기지만 생체역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CTW보다는 이 수술이 훨씬 더 뼈끼리 적은 힘이 가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 CTW와 다르게 이 축을 변하게 하는 일은 아예 없어요. 이 수술은 이 축을 변하게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걸을 때 생체역학적으로 CTW보다 굉장히 안정적인 수술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니까 당연히 2달 만에 뼈가 이렇게 예쁘게 잘 붙었죠. 2달이면 다 붙어요. 이거 뼈가, 저희가 TPLO 수술을 제일 먼저 한 병원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 뼈가 안 붙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뼈가 안 붙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경사가 이렇게 잘 옮겨졌고요.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보면 이거는 무슨 CTW 수술은 하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슬개골이 위치가 내려간대, 뼈의 축이 뭐 앞쪽으로 변이가 된대, 뭐 이런 식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중대형견에 있어서는 사실 CTW를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그러면 CTW는 하면 안 되는 수술이냐? 안 그래요. CTW가 꼭 필요한 환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환자죠. 뼈의 직경이 너무 작은 아이들, TPL로 톱날이 들어갈 수가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CTW. 그래서 너무 뼈가 작은 아이들은 TPL로 불가능. 그거는 원칙에 어긋난 수술이 돼요. 그러니까 CTW를 해야 된다. 뼈가 너무 작은 아이들. 두 번째, 이 수술의 단점이 슬개골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환자들 중에서 수술 전 상태에 슬개골이 약간 위쪽에 위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슬개골 고위라고 하는데요. 이런 환자들은 오히려 CTW의 단점이 그 환자에게는 맞춤으로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수술 후에 내려오니까. 세 번째는 제가 축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또 뼈 형태와 모양이 축이 이런 식으로 틀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뼈가 이렇게 뒤쪽으로. 리커벌툼이라고 하는 이런 뼈에 기형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조차도, 그런 친구들은 CTW 수술이 축이 변하는 단점이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스티프하다 그랬잖아요. 경사가 너무 높다 그랬잖아요. 경사가 TPLO 수술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34도 정도, 그 이상 되면 이 뼈를 옮기는 안전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넘어선다든가 뭐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서 TPLO 수술이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물론 저희 병원은 38도, 40도도 TPLO 수술을 한 경험들이 있고 예후가 좋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데 CTW는 그런 제한은 아예 없어요. 뼈를 아무리 스티프해도 옮길 수는 있어요. 40도도. 왜냐면 뭐 끌어당기면 되니까. 다만 축이 더 변한다든가 슬개골이 더 밑으로 내려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결과는 필요해요. CTW와 TPL로 직접 수술한 사례들을 방사선을 통해 설명을 드렸어요. 너무 어렵죠. 이걸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보호자님들. 수의사도 저도 여러 번 공부하고 이해가 가는 거지, 이런 방송 한 번 보고 이해하시기는 어려워요. 최근 정형외과 치료 핵심은 환자 맞춤 치료예요. 아이들마다 뼈 형태와 모양은 전혀 달라요. 각도도 전혀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 활동량도 전혀 달라요. 보호자님의 기대치도 다르고요. 수의사는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이한테 맞춤 치료를 해야 돼요. 외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수술들을 해봤고 시행착오를 겪어왔어요. 그랬더니 저 또한 사랑하는 예불님들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환자한테 맞춤 치료가 최선이라는 거예요. 인공인대는 안 돼요. 무조건 절골 수술 해주세요. 비싸니까 더 좋겠죠가 아니에요. 어떤 아이에게는 분명히 인공인대가 최선의 수술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왜 CTW 하셨어요? TPLO 수술하셨어요? 이제 TPLO가 1등이라고 했는데 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몇 환자에게는 CTW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고요. 또 많은 환자들에게는 TPLO가 최선일 수도 있고요. 아이들마다 달라요. 이거는 보호자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료에 참여하셔서 같이 수의사와 의논해서 아이한테 최선의 선택이 뭔지, 그래서 어떤 수술 방법으로 할 건지, 그 수술 방법들마다 장단점은 어떤 건지, 예상되는 합병증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수술을 하기를 바래요. 그 최선의 수술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환자 맞춤 수술이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 이 재미없고 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근사하고 행복한 멋진 하루 되세요.